아, 전에 말했던 음, 알포 데이터 사이언스 있잖아. 음, 그거를 이제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중간중간에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거기서 막히게 되고, 그거를 또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이 전체를 내용 훑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아예 모르는 애가 혼자 끙끙대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그냥 딱 짚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서 같이 하는 걸로. 이게 총 5개잖아. 오늘은 1번까지만 읽어보자고. 근데 이 목차 자체도 저 순서대로 가는 게 맞냐? 일 처리할 때도 저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 맨 처음에 그러긴 하네. 또 익스플로어 파이프랑 모듈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그 다음에 한번 데이터 보는 거거든, 이거. 데이터 보고, 그 다음에 랭글링 들어가고, 랭글링이 정확히 뭘 말해 근데? 뭔가 데이터를 네 원하는 형태로 바꾸거나 이렇게 만지는 거 있지. 어, 그런 걸 랭글링이라고 그래. 어, 그리고 그거를 뭐 프로그램 관련해서 R 프로그램 관련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델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트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맨 처음에 공고 볼 때도 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무조건 들어가잖아. 여튼 나는 이 책의 순서가 정말 맞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리고 네가 이미 너는 원서로 이렇게 막 읽었었잖아. 근데 처음 보는 개념인데 원서로 보면 너무 어려워. 맞아.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오케이. 가능한 뭐 문제 없으면 그냥 보면 되는데 이게 더 빨라. 그리고 빨리 보는 게 낫지. 인트로덕션부터 보면 뭐 배울지 그리고 뭐 안 배울지 있잖아.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거든. 뭐 안 배울지.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한 도구 배우도록 돕는 것, 이게 제일 뭐 기본인 거지. 그리고 이 그림이 되게 엄청 뭐라 그럴까, 이게 함축적으로. 다야 어, 진짜로. 맨 처음에 임포트가 데이터 불러오고, 타이디라는 게 어떤 데이터들이 각자 회사나 상황에 맞게 다른 형태를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되게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모양이 있어. 근데 그걸 특히 R에서는 타이디 데이터라고 부르거든. 타이디하다라고 부르는데 그건 뒤에 나올 거야 아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트랜스폼이 랭글링이고, 그리고 비주얼라이즈 하고 모델링 하고, 모델링 했다가 안 되면 다시 트랜스폼해서 또 이거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 나오면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거든. 근데 저 목차 챕터 1이 비주얼라이징이 거의 다 국한되어 있더라고. 여기 그 소개 거기 밑에서. 타이디는 또 다른 챕터를 할애해서 알려주나요? 여기서? 아니면 타이디는 그냥 팁을쯤에 나오지 않을까? 팁 여기 있을 거야. 이게 오케이. 보면 여기 타이디 데이터 있잖아. 그러네. 오케이. 그럼 타이디가 한국어로 흔히 말하는 그 전처리 과정 그건가? 아니, 타이디는 뭔가 여기 번역된 것처럼 일단 뭐 깔끔한 뭐 그런 거잖아. 전처리는 뭘 의미해요 그럼? 전처리는 가공, 전처리 뭐 이런 거 할 때. 전처리는 이 임포트해서 타이디하게 만드는 것까지 이 과정, 아니면 뭐 임포트해서 이 모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 트랜스폼까지 해서 하는 거 전처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전처리인 거야. 네가 모델에 돌리기 전까지. 오케이. 이거 보면 가져와야 되고, 데이터 프레임에 로드하는 걸 의미하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거에 대한 설명인 거지. 근데 우리 SQL도 했잖아. 왜 SQL SQL은 또 똑같지? 트랜스폼 부분이 SQL인 거지. SQL은 아니 저 비주얼라이징이 없지 기능 자체가 없어. 모델도 없고. 모델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뭐 이걸로 하진 않지. 뭐 예를 들어서 리니어 모델 같은 거는 SQL로 실제로 운영을 하기도 하거든. 근데 막 별로 안 해. 하기도 하는데 상황 따라 달라. 되게 달라. 그리고 뭐 SQL 중에서도 오라클도 있지만은 뭐 그린플럼이라든지 다른 그린플럼 맞았나? 하여튼 그런 뭐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하는 DB들은 있는데 거기에서는 머신러닝 관련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R이랑 파이썬 써서 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거든. 그럼 SQL을 써야 하고 가장 적합했을 상황이랑 아래 써야 했을 때랑은 어떻게? 차이는 그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SQL을 아직도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게 운영에 들어갈 때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 어떤 랭글링 한 결과를 테이블에 저장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써. 그럼 우리가 아래에서 랭글링은 네가 원하는 데이터 하여튼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네가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바꾸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리스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치자. 근데 이거는 좀 이게 타이디한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럼 만약에 언타이디한 건 어떻게 돼 있어? 우리가 불필요한 칼럼들까지 너무 많이 있는 건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타이디라는 거는 일단 여기에서 그냥 보자. 근데 난 이런 게 항상 중간에 막히더라고. 하다가 뭔가 의문이 되면 순서대로 쭉쭉 나가지 못해. 여기 보면 타이디 데이터에서 이 1번 세트, 2번 세트, 3번 세트, 4번 세트가 있어. 근데 다들 같은 정보야. 생각해보면은. 근데 모양새가 다 다르잖아. 다 똑같아. 그 나라가 그 연도에 그러네. 케이스가 몇 개, 뭐 퍼퓰레이션 몇 개. 케이스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봐봐. 이거 가지고 있는 정보랑 아프가니스탄이 케이스 이거 몇 개, 퍼퓰레이션 몇 개,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 얘랑 얘도 뭐 그렇고 얘랑 다 똑같은 정보거든. 근데 모양새가 달라. 근데 만약에 네가 그림 같은 걸 차트를 그려야 돼. 엑셀 같은 데서. 그러면은 아마 뭐 상황마다 다르지만 이게 제일 좋을 거거든. 왜냐면 뭐 꼭 이게 가장 좋은 건 아니야. 목적마다 다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그냥 컬럼과 로고를 알맞은 내용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지. 그치, 이게 제일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다 달라. 근데 타이디 하다 가장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제일 베이스는 이거야. 그 규칙은 이 각 열이 이렇게 고유한 열이 있어야 돼. 고유 값을 가지게. 근데 이거는 고유하게 있는데 얘는 두 개의 값이 같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고유한 값이 아니잖아. 그래서 고유하게 나눠줘야 되고 이 한 행 자체는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의 관측 결과.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1999년 이렇게 딱 있어야 되고 이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뭐 이게 더 맞다. 그냥 각 한 행이 각자의 그 관측 결과로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모든 가급적이면은 이런 밸류들이 다 차 있을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어야 돼. 그럼 저기에 빈칸으로 돼 있어서 데이터 값이 아예 없을 때 널이라고 뜨는 거야, SQL에서는? 그렇지. 아무튼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하다 보면은 아 그러네라고 점점 더 느끼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게 더 깔끔하다라는 거야. 이거보다. 왜냐면 이거 한 번에 1999년에 아프가니스탄 관련 케이스가 한 줄이 돼야 되거든. 한 줄이 돼야 되고 2000년도에도 한 줄이 돼야 되고 만약에 2001년이라는 데이터가 새로 생겼다 해봐. 그럼 얘는 이 틀을 유지한 채로 밑에다가 데이터를 쌓으면 되거든. 근데 얘는 이걸 한 줄을 더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 열을 만드는 거는 행을 더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도 까다롭고 나중에 불러올 때도 네 이제 SQL은 할 줄 알겠지만 셀렉트 이어 하고 필터 뭐 이어는 1999년이면은 1999년도 딱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1999에서 2001년도까지 하면 이어 인 99 0001 하면 되는데 얘는 셀렉트문 자체를 바꿔줘야 돼. 근데 만약에 그게 1900에서 2000년대까지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between 뭐 1900에서 2000 하면 되는데 여기는 1900에서 1, 2, 3, 4 해가지고 10개를 100개를 써줘야 돼 셀렉트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점점 데이터가 불어나는 과정들에서. 아무튼 나중에 더 보겠지만 타이디 데이터의 규칙은 이거야. 하여튼 그래서 아까 말하려던 거는 운영에는 계속 DB를 쓰잖아. DB 자체를. 근데 DB를 제어하는 건 SQL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SQL로 했을 때 제일 좋다 해야 되나? 뭐 각자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런 말은 못 하겠고 SQL을 많이 써. 그래서 SQL로 DB를 만들고 DB를 또 R로 불러와서 R로 할 수 있는 거를 다 뽑아내는 거지. 근데 R로 불러와서 막 뭘 해 하더라도 R에서도 DB에 접속해서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접속을 해봤자 사실은 그 R이랑 R 코드를 SQL로 변환해서 그 SQL을 실행하는 과정을 거쳐. 그래서 결국엔 SQL을 쓰게 돼. 근데 뭐 R로 접속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 SQL로 쓸 수도 있지. 근데 아까 말한 오라클 뭐 아까 그 프로그램 외에 SQL로는 많이 안 써? 실제 현업에서는 뭘 주로 써? 저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회사마다 다르고 만약에 금융권 같은 데는 내가 봤던 금융권들은 오라클 많이 썼어. 오라클 비싸고 비싼 대신에 안정적이고 하니까 오라클 쓰는 데가 종종 있었고 오라클 말고는 요즘에는 막 빅데이터 한다고 하둡 쓰는 경우 많고 하둡에 하이브나 뭐 결합해서 하는 형태로 많이 또 쓰더라고. 근데 오라클 많이 써. 그리고 뭐 제조업체 중에서는 포스트그레스 SQL이라고 이것도 쓰고 이거 많이 써.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럼 저 현업에서 저 DB를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가공시켜주는 애들을 뭐라고 불러? 걔네는 직무가 뭐야? 직무명이 뭐야? DBA 직무? IT 팀 같은 데서 있을 거야. IT 팀에 속해져 있나? 그래서 그런 DB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을 DBA라고 부르는데 DBA가 하는 일이 되게 다채로워. 회사마다 진짜 달라 이것도. 그냥 모니터링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A가 아키텍처처럼 돼서 설계하고 관리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 때마다 다른데 그냥 DB 관련된 되게 기초적인 것부터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먼저 다 돼 있고 그냥 그거를 보기만 하기도 해. 보고 누가 현업에서 자료 요청하면 자료 뽑아주는
주기만 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 회사마다 진짜 달라. 오케이. SQL을 써야 돼. 쓰기는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다시 봐봐. 별 게 없어. 아니면 지금 보고 물어보든지. 없어. 좀 GG 플랫 가서 좀 그 스킬 위주로 가도 돼. 왜냐면 7까지 그래도 나는 꼼꼼히 읽었기 때문에. 근데 중간 중간에 모르는 또 펑션 같은 거 나오면 또 막히더라고.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 부분은 그래 이것도 이게 딱 맞아. 전문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지만 더 나은 프로그래머가 되면 더 좋으니까 하면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맞는 것 같아. 여기도 나오잖아. 수집 및 정리가 시간의 80%야. 그래서 한번 봐보고 배우지 않을 것이 명확해. 빅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가 그냥 크기만 하다고 빅데이터는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일단 예를 들어서 데이터는 어떤 그냥 뭐 마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자. 마트 유통 데이터. 그러면 한 축은 고객의 수야.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시간이야. 그러면은 고객 수랑 시간이 좀 적어.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던 그냥 데이터, 스몰 데이터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고, 만약에 고객 수가 엄청 많아. 그러면 패널 데이터라고도 불러. 그리고 시간이 엄청 길어져. 그럼 이걸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고객 수도 많아지고 시간도 되게 길어져. 그런 그 두 개가 같이 됐을 때 우리가 진짜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회사들 가면 그냥 엄청 많아, 데이터 자체가. 근데 뭐 이 고객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길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고객 수만 엄청 많아. 그러면서 우리 빅데이터니까 뭐 해주세요 하면은 반쪽짜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데는 시간은 엄청 길게 많이 쌓아놨는데 그 볼륨이 되게 작아. 그러면은 그것도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거지.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지만 여튼 그 부분은 다루지 않는데 여기. 왜냐면 이 책은 R 자체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큰 데이터를 다루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아까 위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프레임이라 그랬잖아. 어디 가져와야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로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래. 이거 원문으로 보면 Into data frame in R 그러잖아. 데이터 프레임 전에 설명을 해줬었던 적이 있을 텐데 R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격자형 형태의 구조를 기본적인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말해. 그래서 이거 보면 베이스 있잖아.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애초에 있는 구조야.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돼. 그래서 이게 데이터 프레임일 거야 아마.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잖아. 근데 이 밑에 보면 빅데이터 부분은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그래. 데이터 테이블은 새로운 패키지야. 새로운 라이브러리고 좀 더 큰 데이터를 빠르게 랭글링 하거나 연산하기 위해서
그걸 전용으로 만든 패키지거든. 그래서 진짜 큰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면은 막 1분이 아니지 뭐 1시간 2시간 정도 걸릴 게 테이블로 하면 그래도 막 한 10분 20분에 끊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때는 테이블로 바꿔줘서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GG 플러스는 모든 기능은 프레임 기반 다 기능이 다 프레임으로 했던 거고 했던 거지. 그럼 내가 이 책을 끝내기 전까지는 저 테이블을 사용하는 기능은 하나도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치, 배울 일이 없을 거야 아마. 또 많아. 나중에 데이터 테이블도 있지만 요즘에는 다른 형태의 것들도 나오고 해서 또 이런 건 계속 바뀌니까 나중에 공부하면 돼. 그리고 나오지만 그래 뭐 하여튼 그건 나중에 보면 돼. 그 부분은. 그리고 파이썬이나 줄리아 및 뭐 이거 원래 뭐라 돼 있냐? 인퍼런스라 돼 있네. 파이썬 알고 줄리아도 최근에 조금 뜨고 있는 데이터 처리 언어야. 난 줄리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되게 빠르대. 되게 빠르다라고만 들었어. 근데 이렇게 줄리아처럼 신규 언어거나 아니면 커뮤니티가 너무 안 생성돼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너무 좀 찾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얘는 뭐 나중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직사각형이 아닌 데이터는 안 한대. 이미지 사운드 트리 구조를 말할 거야. 이건 나무라고 돼 있지만 트리나 텍스트 같은 거 이런 건 안 다룬대. 그냥 그 타이디 데이터만 다루겠다 이거야. 여기서 가설은 이건 통계적인 방법이야. 가설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는 전통적인 통계 분석을 할 때보다 가설 이 하이포테시스 관련이 되게 약해. 많이 잘 안 써.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안 다룰 거야 아마. 여튼 가설은 안 다룬대. 이것도 뭐 하고 싶으면 한번 보면 되고. R 할 수 있어야 R 깔 거고 여기 전제 조건이라고 해놓은 게 그건가 보다. 그 이제 사용할 것들에 대한 거. R 하고 R 스튜디오 깔고 이거는 타이디버스를 말하는 건데 타이디버스가 패키지인데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개를 뭉쳐놓은 패키지를 칭하는 거야. ggplot, tibble, tidyr, reader, perl 그리고 뭐 dplyr, stringr, forcats 하고 또 여러 개가 있을 거거든. 그거를 이 tidyverse라는 걸로 하나로 묶었고 tidyverse를 한번 호출하면 이 모든 게 다 같이 호출이 돼.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얘네 플라이트랑 겟마인더랑 라만이라고 읽는 건지 이거는 데이터 패키지야. 이거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패키지.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도 나오지만 단일 리소스는 없대. 마스터할 수 있는. 이거 보고 다른 책들도 여러 개를 계속 봐야 되는. 너 근데 컨설팅 업무를 볼 때 실제 R을 써서 막 멀리 뽑아냈었어? 그럼 항상 뽑아내지. 항상 뽑아내면서 하지. 그럼 뽑아내고 걔네한테 가르쳐줘.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라고 다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가는 거야? 프로젝트 따라 다른데
코드를 요청하는 현업도 있고 어, 아니면 결과물만 필요한 현업들도 있어. 음, 만약에 네가 뭐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프로젝트는 종류가 있잖아. 단발성인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게 시간마다 다시 보여줘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있고 좀 운영적으로 자주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코드를 그냥 자주 돼야 되는 써달라고 그래? 거는 코드를 줘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어, 만약에 그냥 네가 내일 답변이 필요해. 나 이번 주에 마케팅 할 건데 어떤 고객으로 할지 그거 좀 뽑아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코드 같은 걸 안 줘도 될 수 있지. 그냥 그 고객 명단이나 뭐 그런 것만 딱 주면 되잖아. 그럼 걔네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코딩 할 때 네가 알로 써가지고 짜는 걸 그냥 넘겨주는 거구나. 근데 회사마다 R을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파이썬 쓰는 데가 있어. 그래서 회사에 맞춰서 써야 돼. 너 그럼 R이랑 파이썬이랑 둘 다 실력이 엇비슷해? 어, 뭘로 해도 다. 어. 그럼 결국 R을 이걸 좀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가면 또 파이썬도 공부해서 그만큼 끌어올리긴 해야 되겠네 실제. 일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SQL로 해야 되는 데도 있어. 그래서 세 개는 그냥 다 잘 하는 게 좋아. 근데 SQL은 얼추 이제 알고 R부터 하면 내가 뭘 할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 큰 흐름을 처음에는 읽고 가면 좋겠다. 처음엔 그냥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거지. 이러면 뭐 코드 비교 나오거든. 그러면 그냥 이거 보고 또 맞춰서 하다 보면 실력이 또 늘어.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이제 보내. 이제 넘어가도 되겠지. 아까 본 그림이잖아. 첫 번째는 시각화부터 한대. 왜냐면 시각화를 먼저 하는 이유는 네 바로 즉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먼저 보여주는 걸까? 그래서 시각화 할 때 어쩔 수 없이 트랜스폼 과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트랜스폼도 아마 들어갈 거고.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딱 받았을 때 이 데이터가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알겠지? 전에도 말했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는 패키지는 꽤 4개, 5개 정도 있어. 아래서. 근데 그 중에서 쥐즈플롯이 이 타이디버스 안에 있고 이것만 하면 얼추 다른 거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일단 타이디버스 실행하래. 일단 설치는 한 번 하면 되는데 세션을 새로 시작할 때 다 없어져 있거든. 패키지 보면은 내가 지금 얘 타이디버스 부르니까 디플라이어 체크돼 있잖아. 쥐즈플롯도 폴캐츠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세션 새로 시작한다 만약에 그러면 빠져. 라이브러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 그냥 클릭해서 활성화만 시켜놓는 의미였구나. 그럼 빠져. 아까 이거 돼 있었잖아. 어디냐? 디플라이어. 그럼 체크되지. 체크가 되는 거야 라이브러리는. 그리고 여기 이 리스트에 오게 하려면 인스톨 패키지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지. 질문이 들어올 거야.
큰 엔진을 가진 자동차가 작은 엔진을 가진 자동차보다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합니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대부분의 데이터 프로젝트는 뭐 어떤 고객이 뭐 매출을 더 높게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고객이 이탈할 것 같습니까? 뭐 이런 형태의 질문. 그러면은 ggplot2에 mpg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 거야. 그 패키지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지. 저 땡땡 두 개는 뭐야? 땡땡 두 개는 봐봐. 지금은 땡땡은 뭐냐면 이 앞에는 패키지명이고 땡땡 두 번 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뭐 데이터나 펑션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 그리고 세 번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펑션들이 나오는데 패키지를 만들 때 패키지는 전에 말했지만 많은 함수들의 집합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함수끼리는 서로 다른 함수를 사용하고 한다고. 그런데 이 땡땡이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함수야. 그리고 얘는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데 내가 보여주기로 안 한 함수들, 그냥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들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쓸 일 없고, 이 부분은 가끔 쓰는데 왜 쓰냐면 네가 라이브러리로 불러서 하는 것도 좋은데 ggplot mpg 하면 이렇게 ggplot 껐어? 디태치 해놓고 mpg 하면 없잖아. 근데 ggplot2 하고 땡땡하고 mpg 하면 있거든. 왜냐면 거기에 있는 mpg 들고 와주세요 이거고, 이 mpg는 그냥 메모리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mpg 들고 와주세요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땡땡이는 이렇게 그냥 어떤 패키지에서 뭐 함수 한 번 쓸 때나 굳이 라이브러리 안 하고 싶을 때 있거든. 그럴 때 쓸 수 있어. 아니면은 새 패키지를 받았는데 네가 함수명이 좀 기억이 안 나. string r 같은 거에서 그냥 찾아볼 때 뭐가 있었나? 그럴 때 종종 써. 그래서 mpg 보면 차량 관련 나오잖아. 그럼 처음에 데이터 받았을 때 너는 이것들, 이 각 열들이 뭘 의미하는지 다 찾아야 돼. 그 데이터 정의서를 같이 받아오든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물어봐서 확인을 하든지 해서 그걸 정리해. 그게 EDA의 첫 번째 단계야. 그래서 이것도 mpg 보면 각 데이터, 이 데이터 프레임은 몇 로우에 몇 열 있습니다 나오고, 각 열이 어떤 정보인지 나오잖아. 이거 알고 나서 이제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엔진 크기와 연비를, 우리 질문이 이거였잖아.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질문은 엔진 크기랑 끼와 연비와의 관계, 이 질문이잖아. 그러니까 저런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X축에다가 엔진 크기 놓고 Y축에다가 연비 놓고,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엔진 크기가 증가할수록 연비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줘 여기서는.
그럼 아까 처음 그림에서 트랜스폼 다음에 비주얼라이징인데 이미 우린 비주얼라이징부터 일단 꽂았어. 그러면 트랜스폼부터 했어야 되는 절차는 뭐야? 여기서 뭐가 트랜스폼이 돼? 예를 들어서 MPG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DISP 뭐 이렇게 돼 있던 거야. 아 이게 아니지. 이런 데이터를 받은 거야, 네가. 어? 이해했어? 이런 데이터를 준 거야. 자동차 데이터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너 이거를 이대로 바로 그릴 수가 없잖아. 그럼 이 MPG2를 바꿔줘야 된다고. 얘네를 떨어뜨려 줘야 돼. 여기서 separate였나? 근데 저것도 결국 타이딩 하는 거 아니야? 응? 저것도 타이딩 하는 작업 아니야? 그러니까 타이디하는 작업이라니까. 트랜스폼이? 오케이 그럼 됐어. 굳이 그걸 타이딩하고 프로그래밍하고 비주얼라이징하고 뭐 모델링하고 다 나눠놨는데 그게 다 이렇게 나눠놓긴 했지만 되게 유기적인 과정이어서 여튼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잘라야 돼. 잘라서 보여줘야 되잖아. 여튼 이런 차트를 그려서 볼 수 있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구나. 이제 여기에는 이 부분을 이제 보여주잖아. ggplot이라는 이 명령어는 처음에 ggplot에 데이터 넣고 그리고 지원 펑션이라는 게 들어가. 지원 펑션 뭐냐면 여기는 지원 포인트지. 근데 지원하고 엄청 많아. 바플롯도 있고 박스플롯도 있고 이 콜은 바플롯이고 뭐 덴시티도 있고 라인 플롯도 있고 히스토그램도 있고 이게 많잖아? 어떤 그래프 종류 같은 거거든? 그래서 ggplot은 맨 처음에 ggplot이라는 거 해놓고 데이터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이 어떤 그래프를 그릴지 지원 펑션 넣고 매핑을 안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에는 뭐 x는 뭐고 y는 뭐고 뭐 컬러는 뭐고 그런 것들. 그래서 ggplot을 그리는 방법은 이거다. 그래서 연습을 보자. 연습을 하면 이거를 해보래. 뭐가 보이냐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 왜냐면 그 기하학적인 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야 ggplot 나 그래프 그릴 거야? 그래프 그릴 건데 데이터는 이걸로 할 거다 라고까지만 말해준 거야. 지금 어떤 그래프 그릴지는 그 다음에 말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 그리고 how many rows in MPG 하면은 MPG 보면 나오잖아.
234에 11 컬럼 나온다. 어떠스트 DRV. 이 DRV가 뭐냐? 헬프에서 찾아보래. 헬프 하는 방법은 그 MPG면은 MPG를 이렇게 선택하고 F1을 누르든지 아니면 물음표 MPG를 실행하든지. 그럼 DRV는 이거지. 이거 뭐 전륜이냐 후륜이냐 사륜이냐 이 부분인 거고.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세요. HWI랑 이거 실린더겠지? 실린더 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gg플롯 하고 데이터 mpg 넣고 스캐터 플롯은 그거잖아. 점점점점 있는 그거거든. 그럼 지온 포인트 하고 HWI 하고 실린더 넣고. 그럼 이 그림이지. 클래스랑 DRV랑 하면은 뭐가 나오냐? 클래스 근데 왜 유스풀하지 않냐? 왜 유스풀하지 않은 것 같아? DRV가 뭐죠? DRV는 이거 그거 전류놀이. 그럼 두 개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저기는 뭐 우리가 봐도 의미 있는 뭔지. 가치를 뽑아올 수가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좀 살펴보면 그것도 알려줘. 저 퍼센테이지 꺽쇠 퍼센테이지. 저거 다음에 나오거든? 그때 알려줄게. 보면 의미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일 수 있어. 값도 너무 적어서? 얘네가 겹치는 거를 다 표현이 안 돼. 일단 보면 이게 개수별로 보면은 차이들이 있거든 분명히. 그래서 뭐 이 데이터가 그거에 명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차에 어떤 게 잘 팔리냐 아니면 어떤 트렌드가 있냐라는 거를 볼 수도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만약에 여기서는 바로 안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이러면은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래프일 수 있거든. 지원 포인트를 거. 얘랑 원 크기 달라져. 그게 뭐였지? 저 크기 말고 개수 옆으로 분산시켜준 게 뭐지? 지금 스캐터인가? 지옴 지터. 아 지터. 뭐 안에다가 지터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따로 있어. 따로 만들어놨어. 하도 많이 쓰니까 그 부분. 뭐 이렇게라도 하면 이거 사이즈 지우고 이게 아닌가? 안 나오네. 여기서 보면
그러게 지터 한번 찾아볼까? 나도 최근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그 코드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쥐옴 지터가 맞는데 여튼 이 해주고 그거구나. 프린트를 하고 뒤에 붙이는 거. 잠깐만. 아, 맞다. 포인트 하고 지터를 뒤에 붙이라고 나오네. 그치, 저렇게 보면 또 볼 수 있지. 그럼 이걸로 보면 아까보다는 의미가 있어 보여.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유스풀하지 않은 거에 대한 답은 뭐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여튼 그래. 스캐터는 알 수가 없다. 그치, 그걸로는 너무 많은 데이터가 뭉개져서 못 보는 거야. 그러면 다른 그래프를 그려주든지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은 미학적 매핑 뭐 그런 거잖아. 컬러 놓고 이런 거. 근데 매핑이라는 게 뭔지 알아? 뭔데? X축, Y축 갈아주는 거잖아. 뒤에는 저 X축, Y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에 맞게 값을 끌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핑이 라는 단어 자체는 뭔가 이렇게 짝을 찾아주다 이런 느낌이거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X, Y에다가 뭐 짝 찾아주는 그런 느낌인 거. 그리고 컬러도 넣을 수 있고 사이즈로 넣을 수 있고. 이제 코드를 보면서 얘기하면 이 매핑 안에는 X 넣을 수 있고 X, Y는 기본인 거고 컬러 들어갈 수 있어. 그럼 클래스별로 컬러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는 그냥 단순히 그거였잖아. 단순히 음의 관계를 가진다였어. 근데 지금 컬러를 넣고 보면 그럼 이제 두 축을 대상으로 세 개의 정보를 볼 수가 있지. 우리가. 그치, 세 개의 정보를 볼 수가 있고 SUV를 보면은 약간 음의 관계가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보면 마냥 그렇지가 않거든. 그냥 비슷비슷해. 차마다 다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해. 그러니까 아까랑은 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지. 특히 서브 컴팩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음의 관계를 갖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비슷한 음의 관계를 갖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돼. 하나씩 더 정보를 넣으면서. 여기 이제 사이즈도 넣을 수 있고 컬러도 넣을 수 있지만 알파는 이제 투명도야. 투명도 어떻게 해서 각 데이터마다 희미해져. 투명도를 다르게 한다는 거. 각 뭐 클래스별로 다르게 넣어줄 수도 있고 나는 기본적으로 그릴 때 항상 투명도 한 0.5 정도를 넣어주거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가 더 이쁘게 나와. 보면 투명도가 근데 컬러보다 더 보기가 힘들지 않아? 두 개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거지.
보면은 이거 여러 개가 딱 좋네. 이 정도.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렇게 줄 순 없지. 데이터 뽑은 거를. 그러면 얘를 컬러로 넣어. 뭐 아마 여기선 필일 거고 필 넣어. 그리고 데이터 형태마다 그 컬러 넣는 명령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컬러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컬러는 이게 돼. 이 테두리가. 그리고 뭔가 면의 형태를 갖는 그래프는 그 이 안은 필이고 여기 테두리가 컬러야. 근데 만약에 뭐 스캐터 플롯도 그렇고 하여튼 테두리가 컬러 그리고 안에가 필. 근데 이 형태로 그린 것보다 이제 이게 더 보기 좋거든.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 차이를 알겠어? 얘는 배경이 회색이고 겉에 뭐 테두리 같은 게 없는데 얘는 흰색으로 바뀌고 격자 생기고 검정색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적용해서 미학적인 걸 추가해줘.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A의 매핑 안에 이런 걸 넣을 수 있다 이거지. 다른 플랫 기능들 갖고 있는 애들보다 이게 확실히 더 뛰어난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쥐지 플랫이? 이런 이유도 있고 뭔가 추가하고 빼는 게 좀 더 자유로워. 이 플러스 형태를 갖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올 텐데 여튼 이렇게 돼. 컬러하고 블루 하면 블루 되고. 근데 이 부분인 거지 이제. 이게 뭐가 이게 잘못됐냐, 왜 블루 아니냐. 그냥 컬러 블루라고 넣었거든. 이 부분이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어.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거든. 괄호가 잘못 받쳐 있는 것 같아. 위치가 다르네. 얘랑 차이점을 한번 말해봐. 그래프상 차이점? 코드 말고. 이 오른쪽에 컬러 블루라고 이렇게 뜨네 정보가. 블루라고 뜨는데 빨간색이 돼 있다고. 그 말은 얘는 이 블루라는 클래스 같은 거를 그치. 생각했고 이제 거기에 자동으로 빨주노초 파나보 뭐 이런 식으로 내부 팔레트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니까는 빨간색을 부여한 거. 저기 그냥 지프라고 해도 똑같이 빨간색 지프가 나왔겠지. 첫 번째 거. 근데 얘를 밖에다 쓰면 그냥 진짜 블루야. 근데 이 매핑하고 AES 안에다 쓰면 얘를 어떤 특정 열 이름이나 뭔가 다른 걸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얘를 밖으로 빼보자.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이 HWY는 어떤 이 데이터 안에 HWY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HWY가 밖에 이 environment 안에 호출된 게 있는지를 찾아서 들고 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걸 1로 놓고 그럼 되지. 되고 대신에 Y가 다 1로 고정돼. 근데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도 다시 이거를 안으로 넣어. 그러면 이 AES 안에 있는 건 여기에 불러오는 것들을 이 데이터 안에서 먼저 찾는다라는 소리가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
컬러를 여기 나도 이 필은 AES 안에다 썼고 컬러는 블랙으로 밖에다가 썼잖아. 왜냐면 진짜 나 고정적으로 블랙으로 테두리 만들고 싶은 거고 그 안에 필 하고 싶은 거는 열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의 차이를 인지하고 저 안에다 쓸 건지 밖에다 쓸 건지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몇 번 해보면은 알 거야. 한번 다시 차이점 한 번만 보여줘봐. 아니 코딩 저게 차이점이지. 에스테틱 안에 들어가 있을 때랑 빠졌을 때랑. 가로가 밖에 있는 넘어가도 돼? 저게 위에 있고 다시 실행시켜봐. 오케이. 헷갈린다 근데. 나도 이거 다 했던 건데 이렇게 보니까 또 뭐가 무슨 결과가 나오냐 매칭시켜보라고 하면 나 또 모를 것 같아. 에스테틱 안에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해봐 해보는 거야. 어. 어떤 MPG의 어떤 변수가 카테고리컬 하냐 아니면 컨티뉴어스 하냐. 나 저것도 헷갈리더라. 카테고리컬이 뭐야? 무슨 뜻이야? 항목별인데 화인가? 카테고리컬은 범주화된 뭐 그런 뭐 SUV 뭐 이런 거. 카테고리컬 variable 이렇게 같이 붙여서 얘기하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 이랬던 것 같아 한국말로. 그래서 MPG에서 보면 얘네 있지 아우디 A4 쿼트로 이런 애들은 정해져 있잖아. 다른 게 나올 수 없어. 뭐 얘는 아니면 그냥 아우디랑 뭐 다른 차들 뭐 나오겠지. 다른 차 브랜드들. 얘네인 거야. 얘네 범주야.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래가 아니야. 근데 또 뭐야? 컨티뉴어스는 연속된 그런 거잖아. 그건 이런 거야. 숫자 변수들. 그럼 이어는 뭐야? 이것도 야 근데 저 카테고리컬도 저 항목들이 수백 개로 늘어나면 결국 그냥 컨티뉴어스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럼 아우디랑 쉐보레 사이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컨티뉴어스. 아우디 플러스 1 하면 쉐보레야? 그럼 그런 게 숫자와 아니잖아. 문자의 차이야? 마냥 그렇진 않아. 왜냐면 숫자여도 범주형일 수가 있어. 이거 실린더 이런 거. 그치 이거 이런 거는 범주형일 수가 있지. 연속형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이거 뭐 100개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범주형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이 부분은. 그럼 결국 컨티뉴어스가 되려면 시간 외에는 또 뭐가 들어가? 뭐 연비도 사실 다 정해져 있을 거고 뭐 갑자기 근데 연비는 될 수 있지 컨티뉴스. 상대적으로. 그 중간중간에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측정하는 값마다 소수점이 엄청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문자로 돼 있다 그러면은 컨티뉴어스는 아니야. 근데 숫자로 돼 있다 그럼 연속형이냐? 그건 아니야. 숫자로 돼 있으면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어여도 어떤 데이터에서는 그게- 이어가 한 3개밖에 볼 수도 어. 있으니까. 카테고리컬일 수 있거든. 근데 저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뭐 이해하면 되는 중요해. 그냥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서 거야? 그래? 난 아직도 조금 애매하다 근데. 당연한 거야. 그냥 이거 범주형인지 뭐 연속형인지 근데 이건 데이터마다 다르겠네. 그냥 부르는 이름이야.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How can see this information when you are not busy?
이런 거 보면 야 근데 우리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 이거 중간에 자를 거면 한 번에 스테레오 쭉 갈 거냐? 그러면 이까지만 보고 3번까지만 보면 되겠다. 여기 다양한 그냥 매핑이랑 SDST 말해주더라고. 어떤 기능을 써서 더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MPG 실행할 때 인포메이션 어떻게 보냐고. 이것도 서머리 같은 거 있거든, 기본적으로 쓰는 거. 근데 보면 이렇게 나뉘긴 나뉘고, 캐릭터고 내가 여기 저 인티저고 DBL이 뭐야? 이거 그 밑에 그거 무슨 건지 말해주는 거, 캐릭터인지 인티저인지 말해주는 거 아니야 저게? 이거 그렇지. 근데 여기 위에 보면 DBL인데 DBL이 뭔지 모르겠다. 더 이러고 있어. 여기 디스플레이 아래 이건 DBL이라고. 더블. 더블. 아니 내가 지금 좀 애매한 게 위에서 설명이 전혀 없었거든, 이쪽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일단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석부석 튀어나오더라고. 그럼 넘어가고. 그래서 너는 서머리나 이런 걸 봐서 저게 카테고리 컬인지 뭔지를 볼 수 있는 걸 알려주려 했던 거구나. 서머리도 보기도 하고 또 스트럭처? 다른 패키지들이 또 있어. 그걸 보기 위한? 이것도 보면 이게 캐릭터여서 그렇지 문자형 변수가 아니라 이거는 범주형이니까 범주형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팩터로.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아까는 CHR이었는데 팩터 FCT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렇게 바꾸면 아예 데이터 값이 다 바뀌어버렸어? 아니야, 데이터 값은 그대로인데 팩터 형태로 되면 이제 뭔가 서머리 같은 걸 할 때 달라져. 얘 따로 나와 있지, 팩터. 얘 탑 카운트 몇 개인지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유니크 값은 몇 개인지. 근데 캐릭터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이런 것도 다 사실 만지고 들어가야 되겠네, 작업하기 전에. 이것도 만져줘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설명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전 안 봐도 되냐? 다시. 그리고 view map. 이거는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거는 동일하게 매핑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그냥 이거를 다 내가 풀거나 같이 하기보다는 일단 풀다가 물어봐. 근데 못 푸는 거 엄청 많아. 그래서 굳이 문제를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처럼 큰 개념들만 집어주면 될 것 같아. 중간중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 좀 꽤 있거든? 그런 거 설명해주고 흐름 좀 잡아주고. 일단 그러면 기능 3점 위주로 가자. 3.3까지만 일단 보는 걸로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자.